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두 아이의 엄마로 살고 있는 4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이렇게나 다양한 일들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이 채널을 들으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도 이곳에 사연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럼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게는 늘 라이벌 관계에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저도 늘 어디를 가도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고 열심히 하는 성격인지라 학교 내에서 무얼 하든 항상 1등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곤 했는데요. 저와 친하면서 뒤에서 험담도 하는 한 친구가 있었답니다. 그 친구는 작고 왜소한 체구였었는데 고집이 센 편이었고 욕심이 많았던 친구였어요. 저희 집이 좀 가난한 편에 속했다면 그 친구는 늘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았던 집안이었죠. 그 친구는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다니는 학용품이나 가방 등도 항상 그 당시에 유행하던 최고급이었으며 그런 걸로 항상 다른 친구들 기를 죽이기도 하고 지나친 자랑을 하기도 하며 친구들을 무시하기도 했었죠. 야, 손대지 마. 이거 최신 유행하는 거란 말이야. 비싼 거니까 때 타지 않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뭐? 야, 내가 언제 이거 때 타게 했냐? 웃긴다 너. 네 더러운 손으로 만지면 때 타니까 그렇지. 그리고 옷이 그게 뭐냐? 후질근해가지고. 너 왜 그래? 친구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내가 내 입으로 말도 못하냐? 니네 엄마 아빠한테 옷 좀 사달라고 해. 가방도 좀 사고. 맨날 언니 거 물려입고 그러지 말고. 너무 오래된 거 티나잖아.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그 친구를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싫어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친구를 따돌리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 친구를 저는 함께하고 싶지 않았죠. 제 주변엔 늘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많았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 성격이었지만 친구들을 잘 도와주기도 했었고 학교 내에서도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면서 선생님의 신임도 얻었었어요. 저희 집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을 보면 제가 가진 선에서 먹을 것도 양보했고 연필이나 지우개도 하나씩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제 나이대에 사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는 학교에서 급식 같은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싸오는 도시락 안의 반찬을 모든 친구들이 고스란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도시락을 제대로 싸오지 못한 친구도 있었고 반찬이 늘 김치나 나물 한 가지 정도만 싸오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 역시 가정 형편이 좋지는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반찬을 싸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밥과 반찬이 모자리지 않을 정도로는 싸갔었습니다. 그런데 꼭 점심시간이 되어 도시락을 먹을 때마다 그 잘난 척을 하던 친구가 다가와서 제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너 오늘은 못 싸웠냐? 엄마가 소시지라도 싸주셨냐? 뭐야, 또 계란이잖아? 너 맨날 계란이랑 멸치밖에 안 싸우냐? 내가 멸치를 싸우든 소시지를 싸우든 네가 무슨 상관인데, 어? 아, 내가 언제 상관이 있댔어? 그냥 그렇다는 거지. 네가 뭐 맛있는 것 좀 싸왔으면 내 돈가스랑 바꿔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본 것뿐이야. 근데 뭐 돈가스랑 바꿔 먹을 반찬 수준이 안 되네? 뭐가 어쩌고 저째? 누구는 돈가스 먹고 싶은 줄 아니? 나도 네가 싸우는 그 반찬 절대 입에도 대기 싫다고 알아? 정말 웃기고 황당하다. 앞으로 또 이런 얘기 한 번 더 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참, 너 이상하다. 난 그냥 너랑 친구라고 생각하고 물어본 것뿐인데 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좋게 받아들여 그냥. 이게 뭐라고 그렇게 화까지 내냐? 야, 됐어.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나 말고 다른 친구들한테까지 말하는 거 진짜 듣기 싫으니까 그만해. 이런 식으로 그 친구는 저의 도시락 반찬을 빚고 왔고 참다 못한 저는 앞으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엄포까지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제 주변에는 저를 좋아해주던 다른 친구들이 함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사실 그 친구와 저는 친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을 시작으로 한 동네에 살다 보니 몇 번이나 같은 반도 되었고 길거리에서도 마주치게 되었었기에 서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죠. 어렸을 때는 함께 논 적도 많았고 시간을 보낸 적도 꽤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집이 굉장히 잘 살았기 때문에 가끔씩 그 집 아빠가 승용차를 태워서 함께 놀러 간 적도 있었고 친구의 남동생과도 아주 친하게 시간을 보냈었어요. 잠깐 그 친구의 엄마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요. 정말 사람 무시하는 말씀하시는 걸로 1인자이셨던 것 같아요. 자기 딸이 친하다고 하는 친구이니까 챙겨주시긴 하셨는데 가슴에 꽂히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한 번은 제가 그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은 저희 부모님이 어디 모임을 가셨다가 늦게 오시는 날이라서 따로 이 친구 어머니께 부탁을 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좀 늦은 시간까지 저를 친구네 집에서 놀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그날 하나부터 열까지 잔소리 하시고 제게 싫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셨어요. 너 정말 칠칠맞게 그게 뭐니? 여자애면 여자애답게 좀 고상하게 먹지 못하고 아무리 집에 먹을 게 없어서 걸신 들렸다고 해도 그렇지. 누가 볼까 겁난다 얘.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셨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면 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셨어요. 아니 너는 무슨 애가 이렇게 우악스럽니? 어디 그 손에 가면 장난감이 나만 하겠니? 다 부러지고 더러워지고 하겠다. 아이고 여자가 어쩜 이렇게? 딸은 엄마 닮는다고 하더니만 딱 똑같네 똑같아. 그때 제가 초등학생 때라서 이런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네라고 대답만 했었는데요. 와, 속에서 얼마나 화가 나던지 당장이라도 이 집에서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대충 이 친구 엄마에 대해서 알고 계시긴 했지만 그때 딱히 다른 친구들에게 부탁할 곳이 없어서 이 친구 엄마에게 부탁한 것이었답니다. 어른들이 왜 모르겠어요. 저보다 더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부잣집 아줌마로 참 친절하게 대해줄 것 같이 생기셨는데 아주 사람 마음 후벼 파는 데는 1인자이셨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몇 번이나 같은 반이 되었고 집도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친구와의 만남을 지속했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단짝처럼 보였을 정도로 함께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저와 같이 다니면서 이 친구가 사람 무시하고 그러는 행동들 때문에 저 역시 같은 사람으로 오해를 받는 적도 많았답니다. 주변에 저 빼고는 친구가 거의 없었는데 항상 다른 친구들에 대한 욕을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저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친구는 남이 듣던지 말던지 계속해서 떠들어대는 바람에 제가 중간에서 아주 난처한 적도 있었답니다. 한 번은 같은 반 남자친구에게 더럽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 더러워. 생긴 거랑 똑같아. 더럽게 생겨서 더러운 행동만 한다. 부모님이 그렇게 키웠나 봐.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야, 너 다시 말해봐. 뭐가? 친구의 말을 들은 남자아이가 몹시 화를 내면서 무섭게 제 친구에게 말을 하면서 다가오더라고요. 똑바로 다시 말해보라고. 내가 더럽게 생기고 우리 부모님이 더럽게 키웠다고? 참나 어이가 없으려니까.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 넌 얼마나 깨끗하다고? 돈 좀 있고 좋은 옷 입는다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누가 너 같은 걸 좋아하겠냐? 너도 니네 부모가 그런 식으로 키웠나 보지? 너 다시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나 가만 안 있어. 알겠어? 같은 반 남자아이들 중에서도 가장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았던 친구는 제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무섭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 친구 역시 많이 놀랐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친구와 항상 붙어 다니다 보니 저도 마치 이 친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더라고요.
저는 정말 절대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저를 보는 눈빛도 한동안 좋지 않았답니다.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제 친구의 엄마가 학교에 찾아와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고 그 남자아이 혼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분명히 제 친구가 먼저 잘못을 했는데도 그 남자아이만 엄청나게 많이 혼나는 바람에 제 친구는 이때의 일로 거의 반 친구들에게 따돌림 같은 것을 받게 되었었어요. 그래도 그때가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때라서 힘들어하던 시간은 금방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친구와 함께 한 세월 때문에 곁에서 위로도 해주었죠. 그런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모두 성숙한 데다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대로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자랐으니까요. 저 역시도 초등학교 때는 어쩔 수 없이 잘 어울리고 놀아주었다면 중학교에 진학하고부터는 자주 어울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마음도 불편하고 그러니 더 이상 함께 있을 이유가 없었죠. 제가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된 그 친구는 저마저도 자기 곁을 떠날까봐 안절부절하면서 제게 말했어요. 저기 너 오늘 떡볶이 먹고 싶지 않니? 내가 사줄게. 튀김도 사주고 순대도 사주고 다 사줄게. 나랑 같이 가자. 어? 아니야, 괜찮아. 떡볶이 어제 먹었거든. 아, 그래? 그럼 너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우리 엄마가 어제 용돈을 좀 많이 주셨는데 쓸 데가 없어서 내가 더 필요한 거 좀 사줄게. 아니야, 괜찮아. 나 오늘 다른 친구 집에 생일 파티 초대를 받아서 거기 가봐야 할 것 같아. 생일 파티? 누구? 우리 옆반의 소라. 소라네 집에 이따 학교 끝나고 가기로 했어. 소라? 걔 우리랑 6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애? 왜 나한텐 얘기 안 했지? 나는 초대 못 받았는데. 그렇구나. 글쎄 깜빡했나? 아무튼 오늘 말고 다음에 같이 놀자. 제게 필요한 것을 사주겠다고 하던 그 친구는 자기 혼자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조금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그 친구는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값비싼 학용품과 인형, 쿠션 같은 것을 잔뜩 들고 와서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더군요. 그때 캐릭터가 그려진 학용품들이 유행하던 시절이라서 다들 갖고 싶어 했는데 친구가 공짜로 나누어 주니 친구들이 다들 그 친구 주변으로 몰려들어 하나씩 나누어 받기도 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친구는 주변 친구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격을 고치려고 하지는 않았고요. 그 친구의 엄마가 가끔씩 학교에 와서는 피자, 치킨, 아이스크림 등을 돌리기도 하셨는데 어찌나 통이 크신지 저희 반과 옆반까지 모두 다 돌리실 정도였답니다. 그 덕분에 친구는 그래도 몇 명 정도 친한 친구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친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이게 하나의 관심을 끄는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관심도 없었고 욕심도 별로 없었어요. 아무리 제게 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해도 그다지 많이 끌리지가 않았죠. 오히려 그 당시에 그 친구의 남동생과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친구보다 1살 어린 남동생은 누나인 제 친구와는 상당히 달랐어요. 외모부터 아주 다르게 생겼었고 성격적인 것까지 다 달랐답니다. 작은 체구랑 자신감이 별로 없는 작은 목소리는 친구와 달라도 한참 달랐죠. 가끔 이 동생이 다른 남자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면 제가 나타나 소리를 치면서 그 친구를 구해주었죠. 야, 거기 니들 뭐 하는 거냐? 어디서 비겁한 것들이 한 명을 그렇게 놀려대? 누나 뭐예요? 남의 일에 관심 끄세요. 이 어린 것들이. 나 얘 사촌 누나다 어쩔래? 너네 어린 것들이 벌써부터 이러면 되냐? 내가 지금 가서 학생주임 선생님한테 말해? 아니에요 누나. 알았어요. 안 할게요. 이렇게 몇 번 친구의 남동생을 위기에서 구해주었고 그 덕분인지 남동생은 제게 많은 의지를 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자신의 친누나보단 저랑 상의하는 일이 많았고
집안에 있었던 일까지 제게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때 자신의 집안 분위기에 대해서 가끔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 제가 들어도 뭔가 이상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더군요. 워낙에 그 집안에는 제가 자주 드나들었었기에 잘 알고 있는데 그 남동생은 엄마와 누나가 자기를 미워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맛있는 것이 있어도 자기만 빼고 먹는다거나 자신의 일은 도와주지 않는다거나 하면서 말이죠. 아빠가 계실 때는 엄청 잘해주는데 아빠가 없으면 꼭 그런 행동들을 한다고 제게 하소연을 했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그 친구에게 아빠한테 한번 말을 해보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그럼 아빠한테 한번 말씀드려보는 건 어떨까? 내가 듣기에도 뭔가 이상한데. 왜 그러시지? 엄마랑 누나는 하나밖에 없는 네 가족인데. 아빠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 한 번 더 그러면 이 집에서 쫓겨난다고 막 그래서. 뭐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네가 혹시 잘못한 거 아니야? 원래 니네 엄마랑 누나 성격이 막 따뜻하고 잘 챙겨주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그래서 네가 오해한 걸 수도. 누나, 나도 중학생인데 그걸 모르겠어.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거야.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 아빠 계실 때는 엄청 착한 천사인데 아빠만 없으면 나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해. 누나도 엄마도. 나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방 안에다 밥 갖다 줘서 먹게 하고 자기들은 거실에서 피자 먹고 있고 그냥 모든 것에서 제외된 느낌? 어머나 세상에, 너 되게 불쌍하다. 그럴 때 누나한테 전화해. 누나가 비싼 건 못 사줘도 그래도 맛있는 거 사줄게. 알았지? 응. 진짜 난 누나가 있어서 너무 좋다. 우리 누나랑 나이는 똑같은데 어쩜 이렇게 달라? 완전 좋아, 누나. 자식. 사람 보는 눈이 좀 있네. 저희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을 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쏠리듯이 그때 그 남동생이 저를 아주 많이 의지했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집은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교도 조금 집에서 먼 곳으로 다녀야 했고 그때 살던 집이 워낙 작고 오래되었어서 한 번은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없는 살림이었지만 차곡차곡 열심히 저축하고 모으신 덕분에 조금 오래되었지만 꽤 넓은 연립 같은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옛 친구에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어쩌다 보니 동창회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저보고 꼭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동창회인데 일단 연락되는 사람들을 모두 섭외해서 다 같이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동네를 떠나버려서 예전 친구들과 연락을 많이 못하고 있던 터라 마음이 허전하기도 했는데 그 전화를 받으니 엄청 반갑더라고요. 시간을 내서 저는 그 동창회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그동안 잊고 지낸 친구들의 모습이 하나둘 보였어요. 그 중에는 그렇게 잘난 척이 심하던 그 친구도 있었고 그 친구의 남동생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더군요. 저를 보고는 반가웠는지 그 친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그럼 잘 지냈지. 너도 잘 지냈지? 그럼 잘 지냈지. 네가 학교를 너무 멀리 가는 바람에 이렇게 여기서 만나게 되네. 그러게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그랬어. 뭐라고? 난 전공 때문에 일부러 멀리 간 거야, 알면서. 그럼 알지. 농담이야, 농담. 그래도 가까운 곳도 있었는데 성적이 안 된 건 맞잖아. 그래, 뭐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 성적이 안 돼서 좀 멀리 간 거지. 여전하구나. 나는 너도 알다시피 그 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하고 결혼 앞두고 있어. 지금 신부 수업으로 요리학원 다니고 있고. 아, 그래? 축하해. 결혼이라니. 진짜 믿기지 않는걸? 워낙에 좋은 집안이라 엄마가 나 준비 잘하고 시집 가야 한다고 회사같이 쓸데없는 곳 다니지 말고 차라리 신부 수업하라고 하셨거든. 그게 남는 거라고. 어? 아, 그래.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나는 열심히 회사에 다니고 있어. 입사 4년 차야. 그렇구나. 중소기업에 취직했다는 소린 들었어. 거기 뭐 월급 얼마 되지도 않던데. 한 달 내내 일하고.
고작 그 월급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사니? 그 친구는 여전히 사람을 무시하는 말투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 학교에서부터 직장, 월급까지 모든 것을 무시하는 말투로 제게 말했죠. 한눈에 보기에도 명품으로 휘감은 그녀의 모습과 저는 솔직히 많이 비교가 되기도 해서 살짝 기분이 나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남동생이 누나의 말을 제지하고 제게 말을 걸었어요. 누나 진짜 오랜만이다. 나야 나 항민이, 나 기억나지? 그럼. 우리 항민이 진짜 완전 많이 컸다. 그때는 키도 작았는데 진짜 지금은 엄청 크네? 굵은 목소리 하며 완전 멋지다 얘. 잘 지냈지? 응? 나 누나한테 연락했었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었더라고. 몇 번 연락처 하려고 했다가 못했지 뭐. 누나 바뀐 전화번호 좀 알려주라. 나 누나 생각 많이 했어. 정말? 고맙다. 내 생각해주는 건 예나 지금이나 항민이 뿐이네. 친구의 남동생은 제가 무척이나 보고 싶었다며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고, 동창회가 끝난 후에 제게 따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신이 어렸을 때 저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꼭 맛있는 밥을 대접하고 싶다고 말을 하기에 시간을 내서 따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 번 시작된 만남은 2번, 3번 계속 이어졌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영화도 보고 술도 한잔 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어찌나 대화가 잘 통하는지 그때나 지금이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했답니다. 항상 어리고 보살펴줘야 하는 존재로만 생각했던 그 동생이 이제는 저보다도 키가 훨씬 크고 굵고 멋진 목소리를 가진 남자로 변신해서 있다 보니 가끔은 설레이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특히나 밥을 먹으면서 술을 한잔할 때면 살짝 스치는 그의 팔에 왜 이렇게 제 가슴이 떨리는지 쿵쾅쿵쾅거려서 혼이 났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항민이 역시 저를 누나로 생각하기보다는 이성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이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마냥 편하고 재미있기만 했던 만남이 점점 설레임이 가득한 눈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으니까요. 몇 달에 걸친 만남과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 이제는 하루라도 연락을 하지 않으면 뭔가 이상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한 그런 마음이 생길 때쯤 저와 그 동생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손을 잡으며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나이도 1살 아래이고 친구의 동생이라서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솔직히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누구랑 연애를 하겠어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이니까요. 훤칠한 키부터 시작해서 괜찮은 자동차에 좋은 직업, 게다가 옷차림이나 외모도 훌륭한 수준이라서 저는 모든 면에서 만족했습니다. 성격은 뭐 두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자신의 동생과 연애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된 제 친구는 어느 날 제게 전화를 걸어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 내 동생이랑 사귄다며? 진짜야? 그렇게 됐네. 어쩜 그럴 수가 있냐? 너 혹시 우리 집 돈 보고 그런 거냐? 뭐? 야, 너 말이 너무 심하잖아. 무슨 그런 말을 해? 우리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아니, 그렇잖아. 분명히 내 동생 어린 시절부터 봐왔었으면서 갑자기 사랑의 감정이 생기고 그렇다니 그게 말이 되냐? 직업도 변변치 않으니 그 월급으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 집 돈 보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친구는 제게 막말을 쏟아내었고 너무 기분이 나쁜 나머지 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의도적인지 아닌지 제게만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더군요. 고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인원이 정해져 있다나 뭐라나 말이죠. 저 같은 건 그런 곳에 갈 주제도 못 된다는 말인지 뭔지 참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남친은 자기 누나 결혼식이니만큼 저보고 꼭 함께 가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고 이 기회에 자신의 부모님께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친을 사랑했기에 저는 그 친구의 결혼식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만난 그의 아버지는 저를 환하게 반겨주셨지만 남친 어머니는 저를 본체만체 하시면서 무시하는 것이 딱 한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제가 일부러 그 앞에서 인사를 하려고 서 있으니
제게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리 좀 비켜줄래? 나 손님 맞이해야 되거든. 너 누군지 잘 알고 있으니까 따로 인사는 생략해도 된다. 알겠니? 아, 네,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남친의 어머니를 보더니 옆에 계시던 남친 아버님은 인상을 확 쓰시면서 어머님께 뭐라고 조용히 속삭이시는 것도 보았어요. 그 상황이 어찌나 무안하고 민망하던지 제 얼굴이 너무나 화끈거려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 얼른 자리를 피해서 한쪽에 있다가 결혼식장을 빠져나왔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그저 좋아서 사랑해서 시작한 연애인데 벌써부터 이런 고난이 찾아오다니 상상하기도 싫었죠. 남친은 제 마음을 알았는지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신이 엄마와 누나에게 이번 기회에 단단히 일러둔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당하고만 있던 자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꼭 저와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 하면서 잠시만 기다려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났고 저는 여느 때처럼 회사를 다니며 남친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앞에 제가 자주 가던 카페에서 어떤 낯선 남자가 제게 말을 걸더니 엄청 친한 척을 하는 거예요. 제 모습을 보고 그저 반했다고 하면서 연락처를 달라고 하지를 않나 자기가 아는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면서 저의 지난 과거의 행적을 묻질 않나 아무튼 모든 행동들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몇 번 제가 점심시간이 끝나고 들리는 시간에 꼭 그 남자가 있었고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마치 저를 아는 사람처럼요. 남자친구가 있다고도 말해보았고 그쪽한테 관심이 없다고도 말을 해보아도 그저 막무가내로 제게 가까이 다가와 웃으며 말을 하는데 나중엔 진짜 이 카페에 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추후에 그 일이 모두 의도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일을 꾸민 사람은 바로 남친의 누나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친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남친의 어머니가 제게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그때 그 카페에서 낯선 남자와 웃으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떡하니 찍혀 있더군요. 너 정말 우리 아들 사랑하는 거 맞니? 어? 이 사진 좀 봐라. 이게 뭐니? 네? 어머, 이게 왜 여기에 이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안 그래? 그게 저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제게 말을 걸고 그러셔서 이건 진짜 오해세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길 바랐는데 여기 봐라 얘. 날짜가 다 틀리고 옷도 다르잖니. 한 번 만난 게 아니란 얘긴데? 저는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서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친이 나서서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누나, 진짜 너무한다. 이거 지금 사람 시켜서 미행한 거잖아요. 아니 어쩜 동생의 여자친구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휴, 어디 사람을 의심하고 미행까지 시켜 사진을 찍고 이거 뭐 우리 집안 먹칠을 해도 단단히 하는구만. 내 그렇게 일렀건을 내가 그 카페에 있는 CCTV를 다 살펴보면 답이 나오니까 가만히들 있어. 그리고 당신 다시 한번 이런 행동 하다가는 각오해, 어? 가만히 듣고 계셨던 남친의 아버님께서 확실한 어조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덕분에 저는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찌나 황당하던지 마음 같아서는 모조리 다 끝내버리고 싶더라고요. 남친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기도 전에 내게 미안하다고 하며 자신의 어머니와 누나를 대신해 제게 사과를 하는 남친을 보니 저는 또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친의 누나인 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단호한 말투로 말했어요. 야, 너 그런 어설픈 행동으로 나랑 네 동생 갈라놓으려 하나 본데 사람 잘못 봤어.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그 남자 누구냐? 돈 주고 샀냐? 돈 많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만 이젠 이런 짓도 하는 거야? 어? 아주 웃긴다 웃겨. 한 번 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면 나 그때는 진짜 가만 안 있어.
알겠어? 뭐라고? 못 낀 놈이 성낸다더니 지가 낯선 남자한테 혹 빠져서 말해놓고 내 핑계대기는. 네가 내 동생이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렵게 커서 그러지 아주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는. 너 이런 식으로 살면 분명히 너한테 다 되돌아가. 그거 명심해. 친구에게 따끔한 말을 해주었더니 그래도 속이 좀 후련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길이 산 넘어 산일 텐데 어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하긴 했지만 뭐 평생 남친의 어머니와 누나를 보면서 살 것도 아니니까 꾹 참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친의 아버님은 그래도 생각이 올바르신 분이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란 믿음도 갖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남친과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반대를 하셨지만 모든 것을 잘 중재해 주신 예비 시아버지 덕분에 결혼까지 무사히 꼴이 날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셨는데 평소에도 말씀이 별로 없으시고 웃음도 별로 없으셨지만 무언가 잘못된 일이 있다면 굉장히 단호한 말투로 야단을 치셨어요. 제가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친구인 시누이가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왔었는데 그때도 시누이한테 엄청나게 많이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시댁 부엌에 있었을 때인데 울며 불며 자신의 남편과 시댁 식구들 욕을 하는 시누이한테 아버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고로 내가 행동을 잘하면 절대 이런 일이 없다. 분명 네가 잘못한 게야. 어디 결혼한 여자가 밤늦게까지 다른 남자들하고 싸돌아다니고 뒤에서 모략질을 해. 그런 거 어디서 배운 거냐? 어디서 감히 남편한테 미행을 붙이고 시어머니까지 미행을 붙이니? 아주 집안 망신을 해도 유분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 내 말 좀 들어보라고요. 나를 자꾸 무시하고 지네들끼리 막 하니까 내가 열받아서 그런 거라고요. 내가 뭐 처음부터 그래요? 어디서 끝까지 말대답을. 사람 무시하는 건 네가 제일 많이 하는 거 알지? 앞으로 더 이런 행동을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네 애미랑 같이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아주 앞으로 조심해라. 아니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아무것도... 그 입 다물어, 어? 딸 자식한테 교육을 잘 시켜야 하는 사람이 같이 주동해서 하는 꼬라지하고는 내 앞으로 두고 볼 거야. 부엌에서 듣게 된 시누이의 행동은 정말 가관이더군요. 부잣집에 시집 간다고 신부 수업에다가 요리 수업까지 받는다고 그렇게 자랑질을 해대더니만 결국 그 집에 가서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나 봅니다. 이해하기 힘든 시모와 시누이의 행동은 그날 이후부터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버님과 남편은 독자였기 때문에 제가 아들을 낳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는데 시모와 시누이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건지 제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 일을 시키고 잔소리를 해대느라 바빴어요. 더욱이 제가 임신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눈치도 있었답니다. 시누이는 저와 친구였기 때문에 제게 농담 삼아 마법에 걸리는 날이 언제냐고 묻기에 대답을 해줬더니 시모와 둘이 모략을 짜서 임신이 가능한 날짜에 꼭 자신들과 스파에 가거나 어디를 가서 제가 남편과 못 만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그저 친구 사이였기에 알려주었었는데 몇 번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뭔가 저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그저 속으로만 욕을 하다가 나중에는 참지 못하고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야, 시누이, 너 정말 이상하다. 자꾸만 왜 나는 내 임신을 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뭐? 웃기고 있네 정말. 야, 네가 임신을 하든지 말든지 내가 그런 거에 관심이나 있을 줄 알아? 그러게 정말 황당한 생각이긴 한데 너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 지금 네가 하는 짓거리들을 보니까. 아, 진짜 어이가 없으려니까. 그래, 솔직히 말해볼까? 너같이 거지 근성 있고 학벌도 딸리는 저급 IQ 가진 사람이 우리 집안 아이를 가질까봐 짜증이 나긴 한다. 어디서 넘볼 데가 없어서 우리 집안을. 애초부터 너 우리 집 돈 보고 접근한 거잖아.
이제는 3대 독자 임신까지 하시려고요? 어디 그래서 우리 집안을 아주 꿀꺽하겠다 이거냐? 니네 엄마가 시켰니? 어? 뭐가 어째? 너 정말 터진 입이라고 그렇게 막말할래? 아, 진짜 열받네. 넌 그러면 얼마나 고귀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혼식이나 당했냐? 아주 집안에 개망신을 쳤다고 아버님이 그러셨잖아. 그렇게 네가 고귀하냐? 아, 이게 진짜. 너 한번 혼나볼래? 결국 감정적으로 큰 싸움이 번졌던 이날, 신우이는 제 머리채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때마침 왔던 남편 덕분에 싸움이 끝나기는 했지만 저는 마음이 풀리지 않아 성질이 나서 열까지 나더라고요. 밤새도록 끙끙 앓고 몸살기까지 있던 저는 다음날 아침 병원으로 향했어요. 얼른 몸을 추스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뜻밖에도 병원에서 임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날짜가 지나도록 마법에 걸리지 않고 있어 바로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임신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3대 독자 노래를 부르셔서 은근히 빨리 임신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이 일이 꿈만 같더라고요. 저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된 시아버님은 따로 제게 전화를 걸어 용돈도 주셨고 회사로 꽃바구니까지 보내주셨답니다. 주변에서 다들 시아버님 너무 멋지시다고 하는 바람에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했죠. 임신을 하면 최대한 마음을 행복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저는 시모와 시누이에 대한 미움을 정말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했어요. 엄마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기분을 느껴야 아이도 그대로 감정을 전달받는 거잖아요.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힘들어하면 아이도 똑같이 느낄 것만 같아서 매우 조심스러웠답니다. 임신 초반엔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서 불필요한 외출도 자제했고 최대한 회사만 다니고 나머지 시간은 집안에서 휴식을 하는 것으로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시모와 시누이가 불쑥 저희 집에 찾아와서 밥 차려라, 과일 깎아와라, 하다못해 강아지 목욕을 시켜라 하면서 이것저것 시키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집안의 핏줄을 임신한 상태인데 이렇게 일을 막 시키시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임신을 했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제게 축하 인사 한마디도 없었고 입덧을 하던지 말던지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제가 임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전화해서 잔소리를 하고 시댁에 불러서 대청소를 시키고 하는 것을 보니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남편이 중간중간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시모와 시누이의 행동을 자제시켜주긴 했지만 전화와 문자를 수시로 해대는 통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임신 8개월 즈음이 되어 저는 아들을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딸이 대세라고들 하지만 워낙에 아들 손이 귀한 집이라서 내심 아들이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딱 아들이라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뻐하시는 시아버님과 남편의 모습을 보니 아주 많이 행복하기도 했어요. 진짜 말 그대로 3대 독자를 얻었는데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임신 막달을 향해 가며 몸이 점점 무거워져서 행동이 많이 느려졌을 때쯤 시어머니 생신이 있어서 시댁에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서 케이크와 꽃다발을 준비해서 시댁으로 향했는데 시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머나 세상에. 이게 다니? 딸랑 꽃다발이랑 케이크? 너 이걸 지금 시애미 생신이라고 들고 온 게야? 어머님, 아버님께서 식사는 나가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버님 아직 퇴근 전이신가 봐요? 얘가 무슨 말만 하면 아버님이. 너 네 시아버지가 좀 이뻐한다고 이렇게 나한테는 막대해도 되는 거니? 난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차려준 생일상 먹고 싶다고. 알겠어? 지금이라도 당장 장 봐와라. 네, 지금이요? 아니, 아버님께서 이미 예약을 해놓으셨다고 하셔서. 아니, 얘가 정말 당장 나가서 사오지 못해? 저는 너무 황당한 시어머니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나가서 당장 생일상을 차리라니 막달의 임산부 며느리에게 시킬 일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제가 그래도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소파에 앉아있자
신우이가 벌떡 일어나 제게로 다가오더니만 제 뺨을 세게 내리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정말 우리 엄마를 개무시하네? 보자 하니까 없는 년들은 다 이 꼬라지냐? 어? 너 오늘 제대로 한번 혼나봐라. 너무 놀라 당황한 제 머리채를 잡더니 이리저리 사정없이 휘두르는 신우이와 그걸 고스란히 보고 있던 신모 앞에서 저는 소파에 앉은 채 몸이 이리저리 뒤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필 남편까지 그 자리에 없었기에 저는 아무런 힘없이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님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인녀들! 이것들이 지금 뭐하는 짓이야?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인녀들아! 아, 여보, 7시에 온다더니? 거의 다물어.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네 두 년들 두고 본다고.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내가 더 이상은 못 봐주겠어.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사정이 하도 딱해서 가정부로 들인 내가 잘못이지. 내가 잘못이야. 저기 여보 그게요. 내 말 좀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신이 데려온 딸도 데리고 같이. 그동안 내 아들한테 했던 행동들 다 알면서 눈 감아줬어.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자기 자식도 아닌데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근데 이제 이런 짓거리까지 하는 걸 보니 전혀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 당장 나가. 지금 당장. 나머지 집은 내일 사람 시켜서 보내줄 테니까. 시아버지의 불효령이 떨어졌고 신우와 시모는 하얗게 질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날 처음 알게 된 건데 시모는 어린 신우를 데리고 이 집안에 가정부로 들어와 살았었고 혼자 아이를 키우시던 시아버지를 도와주다가 함께 살게 된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시아버지는 시모와 신우를 당장 내쫓아버렸고 울고 있는 제게 손수건을 건네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 시모와 신우가 집 밖으로 나가고 남편이 들어와서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고 남편 역시 처음 듣게 된 시아버지의 말에 당황해서 몸둘 바를 모르더군요. 그러면서 지난 일들이 왜 그랬던 것인지 이제서야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놀랐을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가보았는데 다행히도 아이는 무사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떡두꺼비 같은 이 집안의 3대 독자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제가 입원해 있던 병원으로 아이 기저귀를 들고 찾아온 시모와 시누이는 제게 살살거리며 시아버지에게 말 좀 잘해달라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본 저희 친정엄마가 화를 버럭 내시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고 결국 그 둘은 병원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니 시모는 시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제 남편이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다 이 집안의 재산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나 봅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은 이미 예전부터 그런 시모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다 아시면서 그래도 아들을 키워준 정을 생각해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후로도 시누이가 몇 번 연락이 온 적이 있었는데 저는 단칼에 거절해버렸어요. 싫은 내색을 하니 또 이전에 갖고 있는 성격이 나와서 저를 무시하고 막말을 하는 것을 보니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아들, 딸과 남편과 함께 잘 살고 있답니다. 시아버님도 자주 찾아뵙고 있고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